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직도 꿈인 것 같고 이런 일이 정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제 남편이 그 일을 기준으로 당시 3년 전에 사고를 당했어요. 그것도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실종됐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었거든요. 당시에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갓 돌이 지난 딸아이를 안고 경찰서에서 울면서 신고서를 작성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부터 시작된 지옥 같은 3년이었어요. 남편 월급으로 겨우겨우 살던 저희였는데 갑자기 수입이 끊기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시댁에서는 처음에만 좀 도와주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도 뜸해지고 심지어 시어머니는 저한테 이런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얘야, 이제 젊은데 재혼이라도 생각해봐. 우리 아들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넘었잖아. 아직 남편의 시신도 찾지 못했는데, 아직 제 마음속에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는데, 재혼을 생각하라니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댁과는 연락을 거의 끊고 살았어요.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생활비 벌기가 정말 쉽지 않았어요. 낮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밤에는 온라인으로 부업을 하고 그래도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밖에 못 벌었거든요. 집세, 생활비, 아이 육아용품비까지 생각하면 정말 빠듯했어요. 그런데 정말 화가 나는 건 남편 지인들의 태도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들이 남편이 없어지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가족 모임에도 자주 불러주고 명절 때마다 선물도 주고받고 그랬는데 남편이 없어지니까 저는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거더라고요. 더 속상했던 건 딸아이 교육 문제였어요. 당시 3살이 된 우리 딸을 좋은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서 알아봤는데 명문 유치원들은 대부분 추천이나 인맥이 있어야 상담조차 받을 수 있더라고요. 한 유치원에 전화해서 상담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상담 직원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저희 유치원 재원생이나 졸업생 부모님의 추천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경로로 저희를 알게 되셨는지요? 저는 그냥 인터넷에서 알아봤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약간 귀찮다는 투로 그러시면 대기 명단에 올려드릴게요. 연락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인맥과 추천이 없으면 상담조차 못 받는 세상이더라고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내가 혼자서는 우리 딸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그러던 중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가기 싫었어요. 다들 잘 살고 있을 텐데 나만 이런 처지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혹시나 해서 갔거든요. 혹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인맥이라도 생길까 해서요. 모임에 가보니까 정말 다들 잘 살고 있더라고요. 명품백 들고 비싼 옷 입고 차도 외제차들이고 저는 그날 제일 싼 옷 입고 가서 정말 위축됐어요. 겉으로는 동정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우월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너무 뻔히 보이더라고요. 정말 자존심이 상했지만 꾹 참았어요.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그 이후로도 계속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아이가 점점 크니까 드는 돈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온갖 부업을 다 해봤어요. 온라인 쇼핑몰도 해보고 펜션 청소 아르바이트도 하고 야간 데이터 입력 일도 하고 그런데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온라인 쇼핑몰은 초기 투자금만 날리고 펜션 청소는 몸이 너무 힘들어서 오래 못했어요. 야간 데이터 입력은 단가가 너무 낮아서 밤새 일해도 몇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갔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소득 증명이 필요한데 저는 파트타임 일자리라 소득이 불안정하다고 거절당했거든요. 담당 직원이 저한테 고객님, 현재 소득으로는 대출 승인이 어려우시고요. 혹시 보증인이나 담보로 잡을 부동산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보증인은커녕 담보로 잡을 부동산도 없는 저는 그냥 고개만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막막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생겼어요. 평소처럼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남편 회사 동료였던 김 과장님이었어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지면서 이상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어, 재수 씨, 여기 왜? 너무 이상한 반응이어서 저도 당황했어요. 네, 왜요? 장 보러 왔는데. 그랬더니 김 과장님이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고는 그냥 아니에요. 안녕히 가세요. 이러면서 급하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아이 데리고 놀이터에 나갔는데 거기서 아이 엄마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정말 이상했어요. 왜 사람들이 저를 보고 다들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건지. 그때부터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평소 잘 알던 지인에게 연락이 와서 제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고 있다고.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랑 살고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은 사고로 실종된 거 아니야?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3년 동안 죽은 줄 알고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고생했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랑 멀쩡히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이 살고 있는 곳을 알아내서 찾아갔거든요. 제가 아는 남편의 얼굴,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정말 거기 있더라고요. 다른 여자랑 함께요. 그 여자는 저보다 한참 어린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예쁘고 날씬하고. 저는 3년 동안 육아와 생계 때문에 완전 늙어버렸는데 그 여자는 정말 젊고 아름다웠어요. 제가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의 상황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남편은 저를 보더니 정말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당신 누구세요? 왜 저희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기억 상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모른다고, 과거 일을 기억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진짜였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연기 같았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 옆에 있던 여자는 더 가관이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언니 힘드시겠지만 이제 포기하세요. 오빠는 이제 저희 사람이에요. 과거 일은 다 잊으셨고 저랑 새 출발하기로 했어요. 언니도 이제 새로운 인생 사세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 남편을 빼앗아 놓고는 오히려 저한테 새 출발하라고 하다니. 그것도 그렇게 당당하게요. 그럼 우리 딸은 어떻게 해요? 아빠를 찾고 있는 우리 딸은요? 제가 울면서 소리쳤거든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더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 아이요? 제가 키울게요. 어차피 오빠 딸이니까 저희가 키우는 게 맞죠. 언니는 이제 자유롭게 사세요. 정말 순간 기절할 뻔했어요. 내 딸을 빼앗겠다고. 그것도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 이후로 법적 다툼이 시작됐어요. 남편이 기억 상실을 주장하면서 이혼 소송을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양육권까지 주장하더라고요.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았는데 현실은 더 절망적이었어요. 현재 상황으로는 남편분이 기억 상실을 주장하고 있고 의료 기록도 있어서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육권 같은 경우에는
경제력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데, 경제력.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무력감이 들었어요. 저는 3년 동안 파트타임으로 겨우겨우 살아왔는데 그들은 남편 월급에 그 여자 수입까지 합쳐서 경제적으로 훨씬 안정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3년 동안 바보처럼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혼자 고생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고 분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법정에서도 계속 기억 상실을 주장하더라고요. 의사 진단서까지 가져와서 뇌진탕으로 인한 기억 상실이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걸요. 왜냐하면 제가 몰래 관찰해 봤거든요. 그 사람이 과거 일을 정말 기억 못하는지. 그런데 다른 건 다 기억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음식, 취미, 습관. 모든 게 예전과 똑같았어요. 오직 저와 관련된 일만 기억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치밀하고 비열한 거짓말이었어요. 자기 편의대로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고 하면서요. 그 여자는 더 가관이었어요. 법정에서 저한테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오빠는 이제 과거를 잊고 저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괴롭히시면 안 되죠. 그리고 아이는 저희가 더 잘 키울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었어요. 남의 남편 빼앗아 놓고는 오히려 저를 가해자 취급하면서 제 딸까지 빼앗으려고 하다니. 결국 1심에서 이혼은 받아들여졌어요. 기억 상실이라는 의료 기록이 있고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사 소견까지 있어서 어쩔 수 없었대요. 하지만 양육권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3년 동안 혼자 키운 제 딸을 그 여자한테 뺏길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2심에서도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경제력 차이 때문에 법원에서도 고민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 와중에도 그들은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그 여자가 제가 사는 동네까지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왜 이렇게 집착하세요? 오빠는 이미 저를 선택했잖아요. 아이도 저희가 키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언니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혼자서 키우기도 벅차잖아요. 정말 순간 그 여자를 때려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꾹 참았어요. 괜히 폭력 사용했다고 불리하게 될까 봐서요. 그 이후로도 계속 법적 다툼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현실은 점점 절망적이 되어 갔어요. 돈도 부족하고 변호사비도 감당하기 힘들고 반면에 그들은 좋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또 생겼어요. 당시 우리 딸이 갑자기 아빠 보고 싶어라고 하더라고요. 3살이라 아직 상황을 정확히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아빠를 찾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연락을 했어요. 딸이 아빠를 보고 싶어 한다.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누구 딸이요? 저는 아이가 있다는 것도 기억 안 나는데. 혹시 잘못 연락하신 거 아닌가요? 정말 그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자기 친딸을 모른다고 하다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 여자는 더 심했어요. 나중에 따로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오빠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 일로 괜히 오빠 마음 흔들어 놓지 마세요. 어차피 저희가 키울 건데 뭐하러 그래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 딸을 자기가 키울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남편 아이를 임신한 거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배신감, 분노, 절망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오더라고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3년 동안 혼자서 키운 딸을
저를 배신한 남편과 그 여자가 빼앗아 가려고 하다니.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남편이 저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오랜만에 직접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만났는데 거기서 남편이 한 말이 정말 잊을 수 없어요. 미안해. 사실 기억 다 나. 너도 우리 딸도 다 기억해. 그런데 이미 너무 늦었어. 나는 이제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리고 새로운 아이도 태어날 거고. 우리 딸은 그 사람이 정말 잘 키워줄 거야. 그 순간 정말 눈앞이 하얘졌어요. 결국 다 연기였던 거예요. 기억 상실도 거짓말이고 저를 모른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남편이 한 말이 정말 잊을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 딸은 내가 책임질게. 그 사람이 정말 잘 키워줄 거야. 너보다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교육도 더 잘 시켜줄 거야. 딸한테는 그게 더 좋은 거 아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남편이 제 딸의 친아빠면서도 저보다 그 여자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당신이 우리 딸 아빠 맞아? 정말 그 아이 아빠가 맞아? 제가 울면서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내 딸이지. 그런데 이제는 내가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주고 싶어. 너 혼자서는 한계가 있잖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그 순간 이 사람을 어떻게 3년 동안 그리워했나 싶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결국 최종 판결에서 양육권을 빼앗겼어요. 경제력 차이와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이유로요. 그 여자가 임신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이후였어요. 양육권을 넘겨주는 날 그 여자가 우리 딸을 데리러 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는 말이 정말 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친딸처럼 잘 키울게요. 그리고 면접 교섭권도 있으니까 가끔씩은 볼 수 있잖아요. 면접 교섭권. 내 친딸을 만나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우리 딸은 그때까지도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어요. 3살이니까 엄마랑 떨어져야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 여자 손을 잡고 가면서도 계속 뒤돌아보면서 엄마 같이 가자. 엄마. 하고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3년 동안 목숨보다 소중히 키운 딸을 그렇게 보내야 하다니. 그 이후로 한 달에 한 번씩 면접 교섭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온갖 핑계를 대면서 만나는 걸 방해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법원에서 정한 면접 교섭권인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몇 달 후에 우리 딸을 만났을 때 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모, 왜 자꾸 와요? 엄마가 이모는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친딸이 저를 이모라고 부르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 그 여자가 우리 딸한테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세뇌시킨 거였어요. 친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아니야, 이모가 아니라 엄마야. 너를 낳아준 진짜 엄마라고. 제가 울면서 말했는데 딸이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에요. 엄마는 집에 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그 순간 죽고 싶었어요. 제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우고 3년 동안 목숨보다 소중히 키운 딸이 저를 거부하다니. 그 이후로도 계속 만나려고 노력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딸은 저를 점점 더 낯선 사람 취급하고 그 여자를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 여자는 새로운 아이도 낳았어요. 딸과 4살 차이 나는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러면서 완전한 가족이 됐다고 자랑하더라고요.
SNS에 가족 사진을 올리면서 우리 예쁜 가족 이런 글까지 쓰더라고요. 제 딸이 그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딸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억울하고 분했어요. 내가 키워야 할 딸을 다른 사람이 키우고 있다는 게 더 화가 났던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아는 사람들조차 그래도 아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진짜 엄마의 사랑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절망적인 건 법적으로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였어요. 이미 양육권 판결이 확정됐고 면접교섭권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달리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설탐정까지 고용해봤어요. 혹시 남편이나 그 여자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 완벽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사설탐정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는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교육도 잘 받고 있고 의뢰인님 입장에서는 억울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무력감이 들었어요. 돈이 없는 게 죄인가?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게 죄인가? 그 이후로 정말 절망적인 나날을 보냈어요. 매일 밤 딸 생각에 잠들지 못하고 하루 종일 멍하니 있기만 했어요.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어졌어요. 친구들이 위로해 주려고 해도 소용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새로운 시작을 해봐. 이런 말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여자가 또 임신했다는 거예요. 둘째를 가진 거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어떤 감정인지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 여자는 계속 아이를 낳으면서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친딸 하나도 빼앗긴 채로 혼자 살고 있다니. 정말 이 세상에 정의는 없는 것 같았어요. 거짓말하고 남의 남편 빼앗고 아이까지 빼앗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피해자인 저는 모든 걸 잃고 혼자 살아야 하다니. 지금도 가끔 딸을 만나긴 해요. 하지만 예전 같지가 않아요. 딸은 이제 완전히 그 여자를 엄마로 생각하고 저는 그냥 가끔 만나는 이모 정도로 여기고 있어요. 작년 딸 생일 때 선물을 사가지고 갔는데 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모 고마워요. 그런데 이제 안 와도 돼요. 엄마가 이모 오면 집안이 어수선해진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친딸이 저한테 오지 말라고 하다니.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서 지금도 계속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딸이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그때까지는 포기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하지만 현실은 정말 절망적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딸은 저를 더 낯설어하고 그 여자와는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미 5년째 그 여자와 살고 있으니까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죠. 가끔은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딸 얼굴이 떠올라요. 제가 포기하면 정말 끝이잖아요. 지금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온라인으로 상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계속 방법을 찾고 있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고 제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사람의 기억과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아시나요?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른다고 하고 함께 키우던 아이가 다른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는 현실. 이런 일이 정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하지만 이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모든 걸 빼앗길 수 있는 세상. 정말 공정한 세상인지 의문이 들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딸이 진실을 알게 될 거고, 그때까지는 끝까지 버틸 거예요. 이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고 절망적이겠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고 믿어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본 영상은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